영화 기생충이 드디어 일본에서 흥행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일본 내 기생충 배급사 비타즈엔드는 개봉 이후 23일까지 관객수 223명을 넘어서 흥행 수입 30억 6천만엔, 하나로 약 330억 2천만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생충이 일본 내에서 인기를 끄는 것은 영화적인 재미뿐만 아니라 빈부격차에 대한 공감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홍소를 잃어버린 지하방이나 주인공이 숨어있는 벙커 등은 일본사의 어두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집을 잃고 떠난 수많은 일본인들과 각종 재해와 북한의 위협에 벙커를 구비하고 있는 일본의 광경들은 그 어느 나라보다 기생충의 주인공들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가 이 같은 현실을 은폐하는 일본 정치권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화와 드라마 감상이 취미라는 아베가 이 영화를 봤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마이니치 신문은 아베가 최근에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넷플릭스의 미국 CIA 여성 요원의 이야기 홈랜드와 영국 왕실 현대사를 파헤친 더 크라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가 과거 한국의 한 정치 드라마의 열성 팬이라고 했습니다. 그 한국 드라마는 제5공화국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2005년에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어 배우 이덕화가 전두환 대통령 역할을 맡아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드라마는 아베뿐만 아니라 많은 일본인들에게 적잖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게 전개가 빠르고 실화이므로 리얼리티가 살아있고 긴장감이 넘친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또한 일본은 60여 년 동안 자민당이 장기 집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역동적인 현대사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가 높았습니다. 한때 일본에선 이 드라마의 인기로 인해 군복 코스프레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8월 산케이신문의 계열 석간 후지에서는 아베 총리가 시부야의 사저가 아닌 총리 관저 옆 총리 공저에서 숙박할 때는 혼자 한국 드라마 DVD를 즐겨본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아베 총리가 학원 관련 의혹이 거세게 제기됐던 2017년 4월에서 6월에 특히 한국의 제5공화국 드라마를 집중적으로 즐겨봤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언론들은 아베가 제5공화국에서 언론 장악 시나리오, 민간인에 대한 사찰 등을 배운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드라마 제5공화국에서는 전두환이 일본 측의 협력을 얻기 위해 박정희의 일본 만주군 장교 시절 상관이었던 세지마 류조에게 무릎을 꿇고 술을 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당시 전두환은 두 가지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비민주적으로 권력을 장악해서 국민들의 눈치가 보였다는 점과 1979년 제2차 오일 쇼크와 불황으로 경제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두환은 세지마 류조에게 이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민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묻자 이렇게 답해줍니다. 개에게 공을 던져주며 정신없이 놀듯이 국민 역시 적당하고 즐겁게 신나는 일을 만들어주면 정치판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 또한 세지마 류조는 우선 한국 국민들이 광주를 잊게 하도록 올림픽이나 박람회와 같이 국가가 주도하는 행사를 만들어 국민의 관심을 돌리면 통치가 쉬워진다고 직접적으로 발언합니다. 실제로 전두환 정권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치렀고 이후 추진한 대전 엑스포가 1933년에 열렸습니다. 당시 전두환은 이 같은 방법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아베가 이 드라마를 보고 그대로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아베 또한 오는 7월 일본에서 2020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고 2025 오사카 세계 박람회를 유치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국내 상황과 지금의 일본 상황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2017년 학원 스캔들을 비롯하여 지난해 벚꽃 스캔들로 인해 끊임없이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래전부터 일본 경제는 서서히 추락하더니 최근에는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일본 국가부채는 1990년대 이후 국가재정이 상당 부분을 국채 발행에 의존해 현재 국가부채가 GDP 대비 250%에 육박합니다. 이는 세계 1위의 부채 규모로 그 액수가 1100조엔, 하나로 약 1경 2000조에 달합니다. 한국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35.9%로 1700조가 넘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일본은 한국보다 무려 10배에 가까운 국가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을 주로 하는 일본 기업들이 어려지면서 일본 경제의 위기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기 속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지역의 주민들은 피난을 가야 했고 이후 떠돌이 생활을 하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최근 후쿠시마가 안전해졌다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아직 방사능 수치가 높은 후쿠시마에 돌아갈 수 없다고 항의했지만 일본 정부는 더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이후 아베는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들의 눈을 돌리려고 올림픽과 박람회를 개최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심각한 상황들은 미디어나 정보를 통해 알려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일본은 개인이 방사능 수치를 조사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정말 아베가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는 방법은 제후공화국에서 전두환이 사용한 방법과도 같았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일본을 떠나 타이안으로 이주한 마사코와 딸 마유코는 스스로를 환경 난민이라고 주장하며 아베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일본 경기 회복, 후쿠시마 음식 응원 등 계속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사코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아베가 미디어에게 비밀을 유지하도록 했기 때문이라며 일본 산케이신문과 NHK 방송국 등은 아베 총리와 친한 친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사고 후 5년이 지났지만 일본 먹거리는 여전히 위험하다며 일본이 WTO에 대한민국의 일본 수산물 등 수입 규제 조치를 제소하는 행위는 비양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가토요코는 일본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총리 관저에서 밤새 제후공화국을 보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했던 아베는 아마도 이 드라마를 끝까지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